매실 씨를 뭐라는지 아세요? 매실 씨. 청산 들었다. 네, 청산 들었는데 씨를 매실 씨. 우리 약재로 많이 쓰잖아요. 예, 행인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행인 약재 많이 맞잖아요. 그 손을 안 들어서 선물 못 하는 거야. 그게 살구씨, 매실씨, 복숭아씨, 자두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비파이 또 뭐 사과씨 이런데 다 이 암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씨 안에 있는 성분을 피크린산! 정답 아니야? 정답 피크린산! 피크린산. 피크린산 아닙니다. 매실씨에는 물론 그 산도 있지만 암을 치료하는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B 요 뒤에 번호가 붙어요. 우리가 비타민 B1도 있고 B2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어요. 비타민 식성 아닙니다. 셀브 아닙니다. 셀브는 보기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9 아닙니다. 그거 맞추려봐. 맞아. B 숫자라니까 숫자. 아닙니다. E 아닙니다. 아닙니다. 10 이상이야. 10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17! 비타민 B17입니다. 아이고, 이거 뭘 드리고. 자, 이 비타민 B17을 우리가 아미그달린, 그리고 레트릴, 비타민 B17,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시아나수소라 해서 HCN인데 이게 청산가리예요. 이 청산가리가 그 씨에 딱 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 꼭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지를 이제 빼고 이제 이래 먹는데 그러면은 먹으나 마나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체하면은 주로 먹는 게 뭐예요? 보리를 이제 딱 이게 쌀을 태워가지고 예, 질금을 갈아서 먹잖아요. 예. 이게 질금이 소화제예요. 예, 단술해서 먹을 때. 그러면은 이 질금을 이제 쌀을 태워서 그걸 이제 말라가지고 빻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골에서 약 없고 이러면은 그걸 빻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래 먹이면은 하거든요. 그 질금이 이 우리가 단술 먹잖아요. 식혜를 먹는 것도 예, 소화가 잘 되라고 그걸 먹는 거예요. 물론 맛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식혜 이 원료인 이제 엿질금을 이제 많이 해서 먹고 단술을 언제 많이 하죠? 명절 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명절 때 왜 많이 하는 거 하면은 예, 과식을 하거든. 그럼 안 먹다가 이제 명절 되면 뭐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먹잖아. 그럼 체하거든요. 그럼 뭐 시골에서는 병원 못 가고 하니까 체했을 때 막 이리 와 이거 단술 먹이고 안 그러면 그거 찧어서 또 좀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 대한민국이 이 불명예스러운 1위, 세계 1위가 많이 있어요. 예. 항생제 딸용 1위! 예. 그 문제로 내려왔는데.
예, 교수님 맞습니다. 선물을 못 들어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 우리나라가 항생제 사용 세계 1위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항생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 세계 1위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EBS에 저번에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애들하고 이제 저기 선진국의 애들하고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애들하고 감기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100%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야지.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서구 애들은 약 한 80%가 집에서 쉬면서 따뜻하게 하고 생강차 뭐 이런 거 이제 먹고 이래서 난다. 그게 실제로 EB에서 그 우리나라 이게 항생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그 둘이 이제 키우면서 어릴 때 애들 어리면 일하고 막 병원에 이 기침하고 하면 많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 애들 그 집에서 이제 뭐 꿀물 이런 거 생강 먹이고 또 여러분들 감기 들었을 때 먹는 삼소음이나 해서 먹고 이제 땀을 내게 이렇게 해서 부원장 어느 날 그 중학교 때인가 얘가 저녁에 퇴근해 갔는데 밥도 안 먹고 이불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니 뭐하노 이러면서 하니까 아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땀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교육이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감기가 들면 우리 애들은 당연히 따뜻한 거 먹고 땀 내는 게 치료 방법인 줄 알아요. 실제로 감기는 약을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나아요. 예, 약을 안 먹으면은 7일 만에 낫죠. 약을 먹으나 안 먹으면 똑같아요. 전혀 어떤 이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 감기 걸리면 엄마가 막 항생제, 소염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항생제, 소염제가 성분이 굉장히 찹니다. 냉한 약들이지, 약약들은 석유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요, 약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먹으면은 몸이 계속 냉해지고 차지고 이렇게 됩니다. 암의 원인? 예, 뭐예요? 저체온, 저산소 고혈량.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그걸 또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유. 하여튼 이게 저체온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 체질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 치료율도 높아요. 암 발생률도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암 발생률 1등 우리나라. 예. 물론 어떤 이제 뭐 의사들은 우리나라가 조기검진을 잘해서 1등이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이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이 없는 거죠. 무조건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몸을 안 좋게 하는 체질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에 한국에서는 감기가 들면 이런 약을 처방한다. 네덜란드 자유대학병원 내과 의사인데 깜짝 놀라잖아요.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화학약품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약에 대한 오남용이 이제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프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참지를 않아요. 아프면은 왜 아픈지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몸의 항상성이라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면역 시스템은 완전히 엉망이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약을 먹고 제대로 된 몸 체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내용이 저번에 EBS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도라지나 반찬을 해서 먹는 도라지, 약으로 쓰는 뭐 더덕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약과 음식이 똑같다. 이 사자성어. 왜 엄청 많이 나와? 교수님한테 묻지 말고. 밥이 보약. 그런 사자성어. 이 이야기가 엄청 많이 하는데 약하고 음식은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식 동의. 역시 정답. 네. 이 공부는 못하는데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궁금하다니까 진짜. 예, 이게 빨간 걸로 하나. 네, 감사합니다. 약식 동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음식하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은 양약이 아니에요. 한약이에요. 약식 동원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약식 동원.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우리 병원에 주는 스퍼가 히포크라테스 스퍼 아닙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스퍼만 잘 먹어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식이로 병을 치료하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 히포크라테스 스퍼 말고 그 암 낫는다에 나오는 부드비 요법, 또 그 일본의 니시 박사가 이야기한 니시의 식이요법,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이 독일계 미국인 식이요법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정답. 거슨요법 맞습니다. 이 거슨요법은 야채를 먹는 거죠. 이 야채에 있는 이제 칼륨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칼륨 나트륨 펌프라고 이제 심장에서 이 몸에 있는 송기를 이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알칼리화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이 식이요법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제 거슨요법인데, 거슨요법은 하루에 2000cc의 녹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도저히 못 먹어요. 2리터를 먹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 니시는 이제 우리나라 실증에 좀 잘 맞죠. 그래서 이제 야채 위주의 이제 식사로 하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스퍼는 정말 여기에 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거는 마늘, 그리고 파슬리, 샐러리. 예. 이게 가장 좋아하는데, 자, 상품 또 있습니다. 여기에 암을 치료하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이 뭡니까? 정답. 예. 접사. 땡. 정답. 예. 정답. 예. 유황. 예. 유황 성분. 아니에요? 식이유황 맞습니다. 예. 박수. 와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규칙상 한 사람이 두 개는 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줘야 되나? 뒤에 있는 사람은 아, 예. 그게 식이유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이유황이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그게 십자가 식물이거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야. 약식 동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암의 어떤 재발 전이라든지 이 전이를 막는 그런 약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아산 이쪽은 뭐 한약 쓰지 마라, 홍삼도 먹지 말고 침도 맞지 마라, 뭐 보안도 뜨지 말고 뭐 뜸도 뜨지 말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계적인 흐름이 이게 통합치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립 이 대학이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에 과제를 줬어요. 이게 이제 항암제하고 한약을 많이 병용하고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해도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이제 과제를 줘서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현대의학으로 분명히 이 항암제를 쓰면은 암이 억제가 되고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이런 암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암들을 골라서 이 한약하고 같이 병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 쓰는 항암제 약재들이 요전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약들을 써서 하니까 이게 항암 치료 포기하고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침이나 또 한약 여기 쓰는 한약이 있는데 이걸 이제 쭉 쓰니까 이 항암제가 안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항암제가 안 들어요. 10년. 6개월. 6개월, 예, 길게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항암제가 안 들으면은 뭐 여명 기간이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집에 가시라. 이렇게 이제 하는 때가 요 때거든요. 근데 요 때 한약을 쓰고 침을 맞고 하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암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살았는데 또 이제 이 뒷이야기를 보면 엄마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어요. 요 환자가 애인데 애를 못 데리고 이제 치료를 못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살다가 이 중단한 이후 6개월에 사망을 했다. 이런 이제 서울대에 보고가 있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이 폐암 이게 이제 이 했는데 뭐 방사선 치료 하고 이제 너무 이제 심하니까 방사선 치료도 안 듣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한약 치료하고 침 맞고 뜸 뜨고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이제 좋아지더라. 그런 요런 이제 내용들이 뭐 요런 이제 육종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낳는 거 하면은
이 7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보면 첫 환자는 침으로 효과를 본 것이 확실하고, 둘째는 한약으로 본 것이 활짝하고, 셋째는 한약의 효과가 의심되는 정도이며, 넷째 환자는 한약으로 확실하게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되고, 여섯째 환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일곱째 환자도 이 생약, 이 천연물로, 이렇게 서울대에서 이런 보고를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우리가 이제 뭐 레스페라토롤, 이 포도 껍질에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설포라판, 이게 이제 식이유향. 여기 이제 요 상품 중에서 하얀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이게 MSM 식이유향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예, 상품 중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 암 신호가 이 세포막 밖에서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고 세포 이제 내로 들어가서 이 혈관에 있는 유전자를 자극을 해서 유전자의 어떤 변형이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암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PI3K, AKT, mTOR 이런 이제 이 암 전이를 일으키는 이런 신호들을 계속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차단하는 게 제니스틴은 홍류에 많아요. 네. 홍류에 많은데 제니스틴이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이 한약재로 건백이라 해서 부추손이에요. 부추손. 네. 이 부추손에 이 제니스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큐민,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상품 좀 줄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저번에 제가 그 한번 설명드린 커큐민하고 베르베린의 차이, 예, 말씀드렸죠. 이게 똑같은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베르베리는 몸을 차게 하고 커큐민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예, 그렇죠. 예, 똑같이 항암 효과도 있고, 어떤 우리 몸의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고혈당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르베린이나 커큐민을 먹으면은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암도 좋아지고. 그래서 베르베린이 필요하면 저기 총각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뇨 있고 이런 분들 그 직구로 하면은 싸요. 그리고 이 카레, 이 강황, 울금 이런 데 있다고 저번에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콩 먹는데 어떻게 이 전이시키고 재발하는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지. 그게 이런 논문이나 기전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거죠. 그게 콩만 잘 먹어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약콩이라 해서 까만 콩, 예, 지느리 콩, 예, 진우니 콩, 진눈 닮았다 해서 진우니 콩이에요. 그게 진눈이 새카맣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 약콩은 큰 게 안 좋아요. 크면은 약효가 없어요. 지 눈깔만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된장 만들고 이 전국장 만드는데 쓰는 콩도 큰 콩 하면은 안 돼요. 작은 콩을 선택을 해서 이 발효를 시켜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암이 전이되고 재발되는 그런 신호들을 이런 강황이라든지 이런 포도 껍질에 있는 레스페라토롤,
그리고 녹차에 있는 EGCG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만 잘 먹어도 사실은 암이 났는데 그 음식을 입에 단 것만 먹으려 하니까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입에 쓴 걸 먹어야 이게 병이 치료가 돼요. 이게 베르베린 먹어보면 엄청 씁니다. 그 이런 이제 뭐 이 베둘린산, 반지련, 백화사슬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쓴약에 속하죠.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예, 은근히. 어휴. 상품 하나 줄게요. 예, 이걸 이제 실리마린이라 그러잖아요. 이 간 안 좋은데 은근히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실리마린, 우리 병원에 쓰는 천삼 이런 거는 간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걸 이 청호라 그래요. 청호 이게 이제 개똥쑥이거든요. 이 개똥쑥에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노벨의학상을 이걸로 받은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우리가 개똥쑥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게 노벨의학상을 받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개똥쑥에 보면은, 논문에 보면은 비소세포 폐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이런데 이런 게 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암에는 이 개똥쑥보다 인진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 아랫배 차고 냉증 이런 데는 이거보다는 사자발쑥, 우리가 떡해 먹고 하는 그 쑥이 훨씬 더 이 냉증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쑥들도 사실은 굉장히 보면은 비싼 쑥인데 효능하고 효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써서 이 선택을 해서 약을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거나 쑥 이 써가지고는 이 정확한 효과를 이런 이제 황금에 있는 성분 우고닌 이런 것도 이 염증 가라앉히면서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고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